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14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로 조용한 가운데 가격도 계속 횡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원래 투자라는 것은 공포를 사고 기대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투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경제가 어려울 때 똥합개미들이 투자할 여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현금을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고 해서 개인들이 투자할 만한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출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면 급격히 나빠진다기보다는 서서히 오랜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장기간에 걸쳐 길게 기다렸다가 바닥을 잡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유효한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울산 남구 B14 주변을 해서 제 사무실이 이쪽 부근에 있기도 하고요. 이쪽 중심으로 쭉 개발 상황, 전반적인 개발 상황과 에코 하이츠, 사만 힐파크 등 주변에 좀 비교적 큰 아파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작은 아파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우선 여기시 한양 아파트 전경입니다. 좀 특이하게는 한양 아파트는 세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동, 나동이 한 필지, 다라가 한 필지,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마바가 또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 아파트 모습입니다. 청구 아파트는 비교적 좀 신순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에 약간 진입로에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좀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전망은 좋고 비교적 큰 평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형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넓은, 가격 대비 가장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치상으로는 에코하이츠에서 조금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신수산 쪽으로 치우쳐서 만일에 일대가 재개발이 된다면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주체들과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12층으로 층고도 높고 해서 사업에 포함해서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위치적으로도 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청구 아파트 주민들이나 소유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만일 일대가 재개발된다면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 아파트 모습입니다. 사무 아파트는 청구 아파트와 에코하이츠 아파트
중간 지점쯤에 위치하고 있고, 이 뒤로는 서남 연립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 아파트 모습인데요. 아파트 형태로서는 조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D자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남 아파트 모습인데요. 일부는 4층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동, 나동 두 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서남 아파트지만 법률상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빌라가 되겠습니다. 민들레타운 모습입니다. 민들레타운 서남 아파트, 동양 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지도에서 보시면 고롱하늘, 제비14 등등의 개발지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블럭에 위치해서, 그리고 평지고 중앙 부분이라서 만일 일대가 재개발된다면 제외하고 하기는 힘든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서남 연립, 서남 아파트의 경우에는 또 3층과 4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교적 대지 지분이 많아서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남 연립의 모습입니다. 가동, 나동 두 개 동이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사모 아파트 옆에 신수산 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아파트 모습들을 봤고요. 위치를 정확한 소재를 보면 반영 아파트는 서남동 167, 165, 164-7의 3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 합필이 되지 않아서 지분도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거리는 서남동 18-120이고요. 사모 아파트는 180-236, 동양 국민아파트는 156-4, 서남 빌라가 160-1, 민들레타운은 160-6, 서남 연립은 180-23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기존 다른 설명 때 앞서 만든 동영상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시설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및 교통도 마찬가지로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암로를 통해서 공업탑에서 변전소까지가 소암로인데요. 소암로를 통해서 시내나 공업탑 이쪽으로 번영로로 또 소암로와 번영로가 사거리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교통상으로는 상당히 편리한, 어느 쪽으로든 접근이 쉬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포역과 대화강역 중간 지점이고요. 동해남부선 전철화로 부산에서 전철이 다니고 ATX 이음을 이용해서 서울로의 접근도 한결 쉬워졌고요. 도시철도 트램은 송정역에서 야암 사거리까지 개통 2호선이죠. 개통될 것으로 보는데 27년도에 개통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변전소 사거리까지 연장이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주변 개발 사항은 앞선 동영상에서 수차 설명을 다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선 B14 엘리넷들이 1529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애들이 KT 사거리
부근에 한 500여 세대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로 해서 들어올 것으로 지금 계획대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고롱하늘채도 아마 곧 철거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야암시장, 번개시장 주변에 산발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의향조사 등으로 시행업체나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그 호수공원 부동산 제 사무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B14 1529세대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롱 하늘채가 앞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고롱 하늘채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다음 오늘 설명드릴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195세대로 가장 세대수도 많고 자체로도 아마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걸로 해서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한양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서남아파트, 민들레타운, 동양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지에 요 고롱하늘채와 길을 하나로 마주보는 블록이라서 만일에 이쪽이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아파트와 서남연립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조금 그림 그리기에 따라서 제외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는 약간 좀 그런 조금 위치상으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쪽 일대의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개진해서 같이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구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청구아파트도 신선산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어서 만일에 일대 재개발이 추진되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보입니다. 한양아파트는 6개동 19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8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청구거리는 72세대, 12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이 재개발 업체에서 청구가 높기 때문에, 청구가 높고 위치가 신선 쪽으로 치우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사무아파트는 4층,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도 조금 위치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아파트는 동양아파트, 서남아파트, 민들레타운 이런 정도는 중앙 부분에 위치해서 크게 만일에 일대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남연립도 사무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위치적으로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남빌라 같은 경우에는 3, 4층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교적 대지 지분이 좀 아파트 평수에 비해서 많은 재개발이 만일에 추진된다면 간평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면적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 아파트는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전용 면적을 아파트는 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4 그러니까 15평대와 50.37 크게 두 가지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필지가 세 필지다 보니까 지분은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평형은 보통 입주민들은 21평, 23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전용 면적을 놓고 보면 15평, 17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는 계단, 경비실 이런 면적들을 공급 면적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평수를 표현하는 게 일반 주택들하고는 좀 달라서 실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평수와 등기부상의 평수에는 조금 격차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느 아파트나 거의 대동소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청구 그린이 보시다시피 28평, 32평 이렇게 또 30평 이런 세 가지이지만 비교적 이런 아파트들의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큰 평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전용 면적은 그에 못 미치고 있지만 보통 그렇게 주민들은 28평이다, 32평이다, 30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거래하실 때는 전용 면적을 등기부상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를 짐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몇 평이다 몇 평이다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평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사모 아파트는 한 동짜리 비교적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형이 무려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 비교가 상당히 조금 상호 비교가 조금 어렵고요. 지분도 전부 조금씩 다 다르고 건물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지분도 조금씩 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평형별로 20평형, 이제 22평형, 17, 19평형 이 정도로 구분되어서 아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국민 아파트도 한 동이지만 6개나 되는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조금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 서남 아파트인데 명칭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빌라가 되어 있습니다. 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수는 크게 차이는 없고 21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한 16평 정도가 됩니다. 민들레 타운도 23평 정도로 주민들은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17평 정도가 되고요. 서남 열리도 마찬가지로 20평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는 15평 정도가 되고 위치가 사모
아파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네, 일조량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해서 한양 아파트 지도인데요. 모습 보면은 이쪽이 지도는 항상 위쪽이 특별히 이제 방향 표시를 안 한 경우에는 항상 위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한양 아파트는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니까 남동향 아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동향이니까 일조량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앞에 크게 큰 건물이 가린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지 이쪽 부분들 저층 부분, 약간 위쪽 저층 부분들은 앞 건물에 조금 가려서 일조량이 다른 호소들보다는 조금 작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청구 그린 아파트인데요. 이쪽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이니까 동양을 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동양 아파트라서 아침 오전 중에는 일조량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 오후에는 이제 서쪽에서 지는 해의 일조를 뒷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쪽은 복도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마 실제 지방까지 햇빛이 도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따라서 오전 일조는 문제가 없고, 그 외의 시간대는 조금 일조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대가 여기 조금 이쪽 부분들보다 이쪽이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높아서 진입로가 약간 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망은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여기서 보시면 요 앞쪽이 공단인데요. 공단 야경이 특히 상당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공단 야경은 울산 12경에도 들어갈 정도로 저녁에 공단 불빛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환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공단이 보기는 그렇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예전에는 공해 문제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공단이 가까우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환경 분야 이런 건 너무 이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법령도 강화하고 해서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 대기질 문제 이런 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호 아파트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동양 아파트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남 연립은 보시다시피 이쪽이 돼 있고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북동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동향이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햇빛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햇빛이 조금 일조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대신에 이제 이쪽 뒷면을 보시면 이게 남서양을 이루고 있어서 오후 지는 해에는 일조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주택이 앞쪽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약간 한계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3호 아파트는 이쪽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일조량이 확보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 부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높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조량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조금 일조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쪽 부분들 아파트들은 남서향으로 보고 있어서 역시 그 오후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아파트도 이제 G자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이쪽은 동남쪽이죠. 동남쪽이라서 이쪽 아파트들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 아파트들은 이제 북동향이죠. 북동향이라서 햇빛을 받기는 상당히 좀 앞쪽으로 햇빛을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오후에는 뒷문을 통해서 남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이때는 햇빛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쪽 부분들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조금 지는 해를 보기도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 일조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이쪽 아파트들은 또 이제 서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북향이니까 오후에는 잠깐 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길게 햇빛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들레 아파트고요. 민들레 아파트는 거의 일조량에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해요. 서남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가동, 나동이 있는데 남서향을 이루고 있어서 일조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만일 일대가 재개발이 된다면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제외하고 재개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무난하게 포함될 수 있는 지역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무슨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대가 다 개발되고 남은 토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향후로는 재개발이 될 수 있겠나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 서남 아파트는 3, 4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평수가 낮기 때문에 대신 이제 대지 지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만일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면 좀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거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대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주변에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도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다 부동산 경기까지 호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거래 자체를 못하고 팔고 싶어도 못 팔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고 이 기회에 팔고 싶어 하던 분들은 잘 팔고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는 매물들을 이제 일대가 다 개발되고 남은 지역이 얼마 없다 보니까 다시 걷어엮고 나중에 재개발을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 등으로 주춤한 상태고요. 또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만일에 돈이 급해서 이런 상태를 못 버티고 급매물이 출회된다면 일부 하락하는 장도 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유로 해서 급격히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임대차는 한번 계약하면 최소한 2년에서 임대차 보고에 의해서 4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당분간 임대차 가격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요 일시적 수요로 계약된 부분이 끝나는 한 4년 후에는 또 물가 상승,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따른 키 맞추기로 전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줄 것으로 생각이 때문에 임대차가 하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주변에 대규모로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되면 임대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그까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둘러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세대 수가 적고 이에 따라서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유동성 팽창과 더불어 이 지역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요. 울산 전체, 나가서 나라 전체,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쪽에도 같이 상승을 했지만 주변 개발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더 급격히 상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세대수가 많은 한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 같은 걸로 해서 자체 재개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무슨 당장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추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개발된다든지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저층 아파트들이고 일대의 주택도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재개발 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관심을 보이는 시행사나 건설회사나 이런 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그 고롱이나 앱들이 주변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개발하면서 이쪽 지역들의 상업 용도의 무슨 개발을 하지 않겠나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그런 추측들은 유효한 추측으로 생각은 되지만 역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저기 공시가 1억 미만으로 중과시에서 자유롭고 일대가 전부 개발되고 남은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도 이제 실제로 이제 가족 수들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거 공간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투자 겸 실수요로 들어와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들어있고, 투자에 약간 관심지역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가시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울산 남구 B14 주변 소형 아파트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지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또 한번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